남중국해의 수면 아래에서 긴장이 쌓일수록 필리핀의 선택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시간을 벌던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 결과 필리핀의 국방정책은 이제 결단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5년 국방 예산으로 약 2,561억 페소를 책정했으며 이는 달러 기준 약 43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증가폭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는 안보 공백입니다. 해상 분쟁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공군 전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지적했듯이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더 도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 자체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한 실질적 재원이 사실상 비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필리핀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의 일시불 구매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논의는 무기보다 제도로 향했습니다. 장기 상환형 금융 방식, 패키지 계약, 정보 보증을 전제로 한 분할 도입 같은 방식이 검토되기 시작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 논의까지 본격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리핀이 바라보는 목표가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투기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늘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체계입니다. 전투기를 띄우는 순간부터 탐지, 추적, 교전,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남중국해라는 넓은 전장에서 의미 있는 억제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전투기 단품이 아닌 통합 패키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함께 센서, 무장, 훈련, 정비체계가 동시에 따라와야만 실질적인 전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필리핀 내부 논의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름이 바로 KF-21입니다. 필리핀이 처음부터 한국의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손질하면서까지 장기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는 빠르게 압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가 불확실하거나 정치적 승인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기종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고 반대로 일정과 체계 개발이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투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시간은 돈보다 더 무거운 변수입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공군 전력의 공백은 곧바로 외교적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성능의 최대치보다도 언제 실제 전력으로 쓸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투기 개발 일정 관리 능력과 단계적 전력화 계획은 필리핀의 고민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지금 필리핀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하늘의 규칙을 다시 쓰려는 시도입니다. 법을 고치고 금융구조를 바꾸는 일은 단기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군 전력 체계를 통째로 교체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페이지에 어떤 전투기가 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동남아 전체가 그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성능 수치가 아니라 일정의 구조입니다.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언제 실전 배치가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필리핀처럼 제도 개편과 금융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국가는 도입 시점이 조금만 밀려도 전체 안보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내부 검토 기준은 자연스럽게 기체의 완성도가 아니라 개발 일정의 신뢰성과 단계별 전력화 가능성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수출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각 국가의 안보 환경에 맞춘 일정 조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방위 사업은 공대지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재조정했고 2028년 말까지 공대지 무장 시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목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시험 항목과 투입 예산이 함께 명시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일정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필리핀 같은 도입 예정국 입장에서는 이 점이 무엇보다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필리핀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단계적 전력화입니다. 한국은 공대지 능력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이상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법 개정, 금융구조 설계, 계약 체결, 조종사 훈련, 정비 인력 양성까지 모든 과정을 이 일정에 맞춰 역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기준점을 오히려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 일정 지연으로 악명 높은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필리핀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장점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성능 논쟁은 늘 존재하지만 실제 계약을 좌우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 가능성입니다. 필리핀처럼 해상과 국력이 넓은 국가에게 전투기는 단순한 요격수단이 아니라 장시간 채공과 다양한 임무 전환이 가능한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KF-21은 최대 속도와 항속 거리, 다수의 무장 장착 지점을 통해 출격당 임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의 넓은 해역을 감시해야 하는 필리핀의 작전 환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기체일 뿐이고 실제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센서와 무장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빨리 통합되느냐입니다. 필리핀 내부에서 KF-21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기동시범이나 외형보다는 무장 통합 일정과 레이더 운용 계획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시점은 무장 통합표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인식이 필리핀 군 내부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이 필리핀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이유는 단일한 강점 때문이 아닙니다. 개발 일정 관리, 단계적 전력화, 무장 통합 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시험 로드맵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전투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체계를 동시에 사려하고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체계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미 한국 항공기를 운용해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필리핀은 FA-50을 실제 전력으로 운용하며 조종사 전환 교육, 지상 정비 체계, 부품 보급 흐름, 작전 운용 개념까지 한국식 시스템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 경험은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전환 비용을 크게 낮춰줍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KF-21은 완전히 낯선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체계를 확장하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무장 생태계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출 전투기 거래에서 구매국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는 기체 가격이 아니라 무장 수출 통제와 후속 지원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무장은 단순히 구매로 끝나는 품목이 아니며 정치적 승인과 외교 환경에 따라 언제든 제한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필리핀처럼 지정학적 압박을 받는 국가는 이 리스크를 무엇보다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주목하는 것은 무장의 성능보다도 공급의 안정성과 장기 운용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핵심 무장 개발을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며 영상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같은 핵심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무장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미사일의 재원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느냐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FA-50에서 KF-2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리핀이 새롭게 투자해야 하는 핵심은 기체 자체보다 네트워크입니다. 조기 경보 자산, 공중 급유 체계, 지상 지휘 통제와의 연동이 강화될수록 전투기의 출격 횟수는 곧 작전 지속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KF-21이 갖춘 다수의 무장 장착 지점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신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요격에서 지상 공격으로 다시 해상 감시로 임무를 바꾸는 속도가 곧 전장의 주도권이 되는 환경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보여주기식 기동이 아닙니다. 먼저 탐지하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레이더와 미사일이 한 세트로 작동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KF-21의 기체 성능보다도 센서와 무장이 어떤 일정으로 통합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시험 계획과 평가 체계는 단순한 설명 자료가 아니라 신뢰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이 KF-21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전투기 한 대의 위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하늘의 생태계입니다. 개발, 일정 관리 능력, 무장 통합 속도, 후속 지원 체계, 그리고 구매국이 정치적 변수에 덜 흔들릴 수 있는 구조까지 포함된 산업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가 완성될수록 필리핀의 선택은 점점 더 전투기 구매를 넘어 공군 체계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동남아를 넘어 중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점에서 판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동은 단순한 수입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전투기 수출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무대이며 이 지역의 선택은 곧 다른 국가들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이후 중동 전역의 경계 태세가 강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공군 전력 재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시선이 향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처한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국방비 규모와 실제 전력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큰 구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전력의 운용 안정성과 자립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핵심 무기체계 대부분이 해외 의존 구조에 놓여 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급과 업그레이드가 언제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도입이 곧 외교 리스크로 직결되는 환경에서 사우디는 더 이상 단순 구매국의 위치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 선택지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상징적인 전력으로 여겨지던 F-35는 정치적 승인이라는 높은 장벽에 막혀있고 유럽산 전투기 역시 구성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도입과 후속 지원에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특히 다국적 협력 구조를 가진 기종은 구성국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출과 개량이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는 전투기 성능 이전의 전략적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프랑스의 라팔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론되었지만 생산 속도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주 잔량이 쌓인 상황에서 인도 일정은 수년 단위로 밀리고 있으며 생산 능력 자체가 단기간에 확장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전투기를 주문해도 실제로 하늘에 띄우기까지 한 세대가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우디 같은 국가에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하는 전투기가 오히려 또 다른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우디가 한국에 보낸 신호는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공동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은 사우디가 KF-21을 일회성 구매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진화시킬 플랫폼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동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 수입을 넘어 기술과 산업협력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동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동처럼 정치적 변수와 전력 공백의 위험이 큰 지역에서조차 KF-21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투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이제 KF-21은 동남아의 한 후보를 넘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최종 선택을 고민하는 지점에서 전투기 비교의 기준은 성능표가 아니라 구조로 이동합니다. 어떤 전투기가 더 빠르냐보다 어떤 전투기가 언제 도착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KF-21과 기존 유럽 전투기들의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특히 라팔과 타이푼이 보여주는 공통된 한계는 생산과 수출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라팔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생산 속도가 심각한 병목에 걸려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누적된 상황에서 월 단위 생산량은 제한적이며 신규 주문이 들어와도 실제 인도까지는 장기간의 대기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적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처럼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국가는 전투기를 10년 뒤에 받는 계약에 안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전투기 도입이 미래 보장이 아니라 현재 대응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푼 역시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국적 분담 생산 체계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신 수출과 개량에서 복잡한 정치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구성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도입 일정과 후속 지원은 즉시 불확실해집니다. 사우디가 과거 이 과정에서 겪은 경험은 전투기 성능과는 별개의 불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강력한 기체라도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전략 자산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KF-21은 생산과 진화의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단일 국가 주도의 개발과 양산 체계는 의사결정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수출국과의 협상에서도 일정과 개량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처음부터 장기적인 개량을 전제로 설계된 기체이기 때문에 도입 이후에도 성능 향상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판매로 끝나는 전투기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사우디가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요소는 현지 산업과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없으며 유지와 개량 과정에 자국 산업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라팔은 현지 생산 요구에 대해 높은 물량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문을 닫았고 다국적 기체들은 구조적으로 참여폭이 제한됩니다. 반면 KF-21은 장기 개량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의 방산 자립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비교의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라팔과 타이푼은 이미 완성된 전투기이지만 그 완성도가 곧바로 도입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KF-21은 아직 성장 중인 플랫폼이지만 그 성장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장 강한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 기준에서 KF-21은 경쟁 기종들과 전혀 다른 위치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KF-21을 둘러싼 필리핀과 사우디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 질서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이제 핵심은 누가 가장 강한 기체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안정적인 체계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공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인과 외교 변수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무기보다 장기적인 운용과 개량이 보장되는 플랫폼이 더 큰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전투기 도입 방식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위협 대응을 넘어서 공군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단일 기종의 성능이 아니라 탐지에서 교전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흐름을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KF-21은 이 과정에서 전투기라는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움직임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자립도가 낮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우디는 이제 기술과 산업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KF-21에 대한 공동개발과 장기협력 논의는 사우디가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생산과 진화의 일부가 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변화이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이 가지는 의미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빠른 납기, 일정 관리 능력, 단계적 전력화, 그리고 수출국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협력 구조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무기 시장과 다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KF-21은 완성된 답안을 들고 나온 전투기가 아니라 함께 답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담은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와 중동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관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지역 모두 정치적 제약과 전력 공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바로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전투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하늘을 나는 성능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전력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기체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둘러싼 산업, 제도, 외교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결단과 사우디의 선택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하늘을 얼마나 오래 지켜줄 수